퇴직 후 인생 2막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한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식 날 따뜻한 박수와 축하 속에서 이제 좀 쉬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릿속을 맴돈 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지?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작된 재취업의 길.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처음 부딪히는 건 나이였습니다. 지원서를 내면 돌아오는 반응은 정중하지만 선을 그었죠. 경험은 많으시지만 저희는 젊은 인력을 선호해서요. 혹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조직에 안 어울려라고. 신체 능력도 학습 능력도 줄곧 자신감을 갖고 살아온 이들에게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자격이 없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설령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 혹은 과거 경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을 이끌던 팀장도 이젠 하루하루 단가를 계산하며 몸을 혹사시키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엔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이렇게 일해왔지? 또 하나의 장벽은 기술이었습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었고 디지털 업무 환경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던 방식은 변했고 회의도 줌으로 일정도 클라우드로 모든 게 스마트해졌지만 누군가는 배울 기회조차 없이 퇴직을 맞이했기에 재도전은 더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보에 대한 반전. 젊은 세대는 SNS와 채용 플랫폼으로 다양한 구직 기회를 얻지만 퇴직자는 그런 접근법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나와버린 순간 세상과 연결되었던 끈 하나가 툭 끊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재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퇴직자의 고통은 단순히 일을 못 구해서 생긴 불편이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 고정 수입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퇴직금, 조금의 연금, 그리고 한계가 보이는 저축. 의료비, 생계비, 자녀 교육비까지 겹치면 생활은 빠르게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퇴직 전부터 부채가 있었다면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갚지 못한 빚은 결국 파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심리적 충격. 한때는 조직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이젠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력감과 우울감을 남깁니다.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괴롭고 하루하루가 견디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적 고립도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소속감이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말을 섞는 사람이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점점 사라지면서 고독이란 단어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립니다. 경제적 압박, 심리적 불안이 부부간 갈등으로 자녀와의 거리감으로 나타나면서 가정이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침묵은 깊어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며 한때 함께 웃던 가족이 서로를 피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현실 앞에서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그 해법이 퇴직자 개인만의 몫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퇴직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산업과 직무군을 발굴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경험 기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교육이 절실합니다. 기초 디지털 교육, 사무 프로그램, 협업 도구 등 퇴직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 많다 능력 부족하다는 공식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내공은 한 세대의 지식과 통찰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한 자산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재취업에 실패했다면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줄 금융정책까지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인생의 후반전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퇴직자의 실패는 정말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퇴직 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조용히 재취업을 포기하고 혼자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경험이 존중받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은사님, 그리고 언젠가의 당신을 위해서라도 퇴직 이후의 인생이 고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